왜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게 느껴질까요? 왜 같은 말을 해도 자꾸 어긋날까요? 우리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그 위에 형성된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이는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대화하는 방식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말의 중요한 출발점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부담을 느끼는지, 어떤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대화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소통 전문가 백선영입니다. 심리학에서 외부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 즉 사람마다 고유하게 타고나는 것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은 시간이 지나도 높은 안정성을 보이며 쉽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질은 좋고 나쁨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기질을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기질을 이해하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기질을 이해할수록 유연성은 커지고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기질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과 연대감이라는 성격의 성숙도가 높아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변화를 선택할 때 우리는 삶을 더욱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관계 속에서도 보다 주체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질에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이 있습니다. 자극추구입니다. 자극추구는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기질입니다. 자극추구가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변화를 주도하며 호기심과 실행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반면 자극추구가 낮은 사람은 검증된 방식과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선호하며 익숙한 체계 안에서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는 관계에서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극추구가 높은 사람은 즉흥적이고 감정 반응이 빠를 수가 있어 숨과 멈춤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들은 뒤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극추구가 낮은 사람은 안정성을 지키는 강점이 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도록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위험회피입니다. 위험회피는 위험이 예상될 때 행동이 억제되거나 멈추게 되는 기질입니다. 위험회피가 높은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려움과 위험을 먼저 떠올리며 실수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신중함이 강합니다. 반면 위험회피가 낮은 사람은 걱정이 적고 도전적인 과제에도 비교적 쉽게 접근하며 낙천적이고 자신감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위험회피가 높다고 해서 부정적인 기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안은 미래를 준비하고 위험에 대피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아지면 생각이 많아져 행동을 망설이게 하고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 준비 없는 낙관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보고 균형 있게 조절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적 민감성입니다. 사회적 민감성은 상대의 표정과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기질입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표정, 말투, 눈빛 같은 미세한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관계를 원만하게 맺는 편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 표현에도 비교적 개방적입니다. 반면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 신호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 타인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독립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차갑거나 무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타인을 지나치게 살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멈춤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낮은 사람은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표정과 감정, 행동을 살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 기질을 어떻게 다루냐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성격적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성과 연대감입니다. 자율성은 자신이 선택한 목표를 향해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능력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성격적 특성입니다.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부를 탓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묻고 주변에 신뢰를 줍니다. 반대로 자율성이 낮으면 타인의 영향에 흔들리고 책임을 외부로 돌리게 됩니다. 이건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아직 충분히 기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연대감은 타인을 향한 공감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회적 민감성이 감정적인 반응에 가깝다면 연대감은 보다 인지적이고 의식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헤아릴 줄 아는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만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욕구와 입장을 고려하며 배려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마주했을 때 나는 저런 실수를 한 적이 없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그 질문 하나가 판단 대신 관용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자율성과 연대감이 둘 다 높으면 성숙한 소통형, 자율성만 높으면 성과는 있지만 관계를 잃게 되는 독불장군형, 연대감만 높으면 배려는 깊지만 자신을 잊는 관계 우선형, 둘 다 낮으면 점점 고립되는 거리 유지형입니다. 내가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떠올려보고 자율성과 연대감을 높이길 바랍니다.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소통을 하더라도 언제나 기대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가령 자율성이 낮고 연대감이 높은 관계 우선형은 소통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더라도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자책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곱씹으며 괜히 그렇게 말했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거나 수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면 우리는 익숙한 예전의 소통 방식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를 항상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변화보다는 기존의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심리입니다. 이처럼 익숙한 방식으로 되돌아가려는 순간 자신이 현재 어떤 유형에 머물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잘했지만 저 부분은 부족했구나 라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내면에 다시 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소통의 중심은 항상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기반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하고 내 부족한 부분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수용이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을 이해하는 시각이 열리고 그 이해가 쌓일 때 대화는 비로소 깊어집니다. 감사합니다.